진라면?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네. 우리 주변의 삶에서도 네.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자가격리 14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뵀는데 흔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매주 가는 마트라든가 편의점에 네. 가보니까 저도 이게 좋아하는 진라면인데 거기에 우리 그 스페인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주안 미로의 작품이 이렇게 포장으로 있더라고요. 진라면 안에 미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주한 미로가? 이 포장지에 저기 네, 그림들. 네, 요 사진은 제가 마트에서 찍은 거예요. 오, 이 포장지에 있는 그림이 주한 미로 그림이라고요? 그렇죠. 이 포장지에 사용되어 있는 요 네. 그림이 조안 미로의 작품이에요. 그냥 애들이 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조안 미로의 작품에 보면은 네. 그 아마 지금 2017년인가 뭐 한 2년 전쯤 2018년인가 진라면이 30주년 네. 특별 에디션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 진라면 퐁지는 이게 돼 있는데요. 이 조안 미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조안 미로의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이 원색적인 것과 함께 네. 빛, 그 다음에 선,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키는 네. 거여서 꿈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찾아보는 유쾌한 상상력의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요즘 코로나 시대로 좀 암울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슈퍼에 가서 장을 볼 때 이 네. 진라면 커버를 보면서 네. 아, 저게 스페인도 찾아볼 수 있는 야.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몰랐어요. 듭니다. 이런 게. 네. 공지를. 선생님이 말씀 안 주한 미로? 해주셨으면 네.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좋죠. 근데 선생님, 네. 왜 앞에 글씨는 호아미로가 놓고 발음은 주아미로가 하십니까? 아, 네. 요 호안미로는 네. 지금 이제 까탈란 말, 이분도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쪽 사람들인데요. 그쪽 말로는 호안이라고 네. 발음하고요. 스페인어로는 주한. 예, 호안미로라고 해요. 주안, 호안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안이라고 발음을 후안. 하는데요. 후안. 요거는 조금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네. 해서 스페인어 했기 때문에 발음이 좀 다른데요. 다르구나. 여기 우리가 알려진 거는 호안미로라고. 호아미로? 하죠. 네. 맞습니다. 한번 다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네. 아니, 이건 또 뭐야? 네. 추파추스? 네, 우리가 또 여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돼 있는데 그 롤리팝, 그 막대 사탕이죠. 그 네. 추파춥. 네. 추파춥스는 뭐 모르는 분들이 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추파춥스 같은 경우도 그 지금부터 이 살바도 달리의 친구였었어요. 그 네. 추파춥스를 만들었던 그 집안이 네.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이 막대 사탕을 좀 이 공장이 경영이 어려워지자 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디자인도 해줬고요. 그래서 네. 요 데이지 로고라는 요 그 디자인도 해줬고 그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살바도 달리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였었고요. 경영적인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번 이제 슈퍼 같은데 마트에 가서 네. 보시면요. 다른 사탕은 사탕 코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추파춥스는 계산대에 있어요. 맞아요. 계산대에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계산대에 이렇게 머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영적인 아이디어도 이 살바도 달리가 커멘트를 해서 된 거예요. 네. 추파추스는 반드시 네. 이 매장에서 사람들이 돈 계산할 때, 이거 뭐야?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달리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래요? 달리의 아이디어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 포장지도요? 네네네. 포장지 디자인은 당연히 살바도 달리가 했고요. 달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이게 디스플레이를 마트나 어떤 네. 가게 디스플레이 할 때도 그 사탕점에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계산대에다가 이렇게 나라. 놔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계산하면서 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아이디어가- 상업적인 예술가네요. 저희 이 살바도 달리는 우리가 상업적 샤넬이라든가 구찌라든가 이런 보석 디자인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션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꼭 미술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바도 달리의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네. 뜨잖아요. 네. 그 한국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의 구독자들 중에서도 스페인 드라마 나중에 한번 우리 종이의 집이라는 좀 얼마 전에 이제 캐스팅도 오바가 돼서 12회로 해가지고 리메이크 된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탈취범들 스페인 중앙은행을 들어가서 탈취범인데요.
좀 의지할 같은 홍길동 스페인판 홍길동 저희가 인데 그저께 봤습니다. 아, 두 편을. 보셨어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저 사실 네. 가면이. 거기에 저 이제 달리 이 가면 가면이 쓰더라고요. 달리의 네. 카이젤 스윙을 패러디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 네. 근데 네. 스페인 사람들도 스페인에서 달리가 그러면 되게 비중이 높은 인물인가요? 거죠. 사람들이 그럼요. 좋아하는? 살버 달리 어. 그러면 뭐 그 미술계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 현대 미술가 중에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스페인 출신의 그 3대 화가라고 얘기할 네. 때 피카소, 파블로 네. 피카소, 그다음에 달리, 네. 그다음에 후안 미로 아. 이렇게 세 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영화에서는 가면이 누군지 모르더라고 서로. 이게 누구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모르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좀 보죠. 아니.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 건물. 있는데 건축. 저희가 또 이 성가족 성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네. 가우디가 돌아간 거는 이제 1926년에 네. 돌아죠. 그래서 2026년에 완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서 완성하겠다는데요. 가우디 사후에 2대 총감독이 되었던 분이 수비라치라는 분이에요. 아. 수비라치라는 분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우디의 이제 그 가우디 상그라다 파밀리안 성당의 그 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네. 파사드라고 부르는데 네. 탄생의 문이 있고 순환의 문이 있고 영광의 문이 있는데 그 이후에 총감독을 했던 세계적인 건축가,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수비라치. 네. 수비라치가 있는데 수비라치. 또 저희가 운전이 이렇게 보니까 서울 송파구 여기서도 이렇게 멀지 않죠? 네.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멀지 않는 송파구의 88 올림픽 조각공원인데요. 그게 세계 5대 조각공원이라고 해요. 오, 지금 이거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우리나라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이거 우리나라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88 올림픽 조각공원은 네, 여기서 저 송파구 88 올림픽 조각공원에 오. 가시면 15m 높이의 높은 하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 이 작품은 이것과 함께 여러 개의 작품이 수베라치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수베라치 작품이에요? 네, 수베라치의 아,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멋지다. 혹시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고 스페인은 못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여기도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네. 송파구의 올림픽 조각공원 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휴, 그리고 어마어마하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작품과 세계적인 그 조각들이 네,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예요? 네. 아, 여기에 여기 송파구 올림픽 올림픽 조각공원에. 조각공원.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저기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저희가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파블로 피카소 네. 이렇게 한 400년간에 걸친 스페인 미술 이야기. 이거는 따로 별도의 그림이 아니라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른쪽부터 보이는 네. 엘 그레코는 네. 1600년도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네. 그다음에 벨라스케스의 시녀라는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을 할 거나 스페인을 했을 때 가장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는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요. 프라도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네. 하나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시녀들이라는 메니나스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벨라스케스는 그레코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네. 또 그 그레코 다음에 한 100년 후의 사람이었던 벨라스케스. 아. 벨라스케스의 이 메니나스라는 작품을 프라도 미술관의 관장님 역할을 했었던 파블로 피카소가 네. 나중에 관장도 하지만 마드리드 왕립학교에 와서 그 아버지는 원래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미술 선생님인데 가난했어요. 근데 그냥 뭐냐면 이자를 들여서 그냥 돈을 꾸어서라도 마드리드 유학을 보냈는데요. 네. 땡땡이를 쳤대요. 네.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 않았는데 파블로 피카소가 이 천재성을 가졌던 파블로 피카소가 이 메니나스라는 그 네. 벨라스케스 작품만 한 10개월 정도를 앉아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파블로 피카소가 왜 유명할까요? 네. 라고 하면은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잖아요. 네. 그걸 1차원이라고 부르고요. 네.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라는 2차원의 미술이 되는데 네. 네. 그 전까지는 면에 되는 2차원의 세계만 존재를 하다가 이 파블로 피카소가 지금 여기 파블로 피카가 이 메니나스를 보면서 아, 예. 앞얼굴과 옆얼굴 이런 걸 겹쳐보면서
2차원과 2차원을 겹치면서 3차원이라는 큐비즘이라는 부피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큐비스트로서 가장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렇게 3차원의 차원을 높인 화가였기 네. 때문에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의 또 이후 100년 후의 화가인 고야? 우리 마야 부인이라는 그림을 그린 네. 것으로 알고 있는 네, 네. 고야. 네. 고야. 아. 이 고야와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죠. 고야의 유형이라는 영화 아주 기가 막히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면서 역사성을 하는 네. 영화인데요. 그 고야의 유형에서도 프라도 미술관이 굉장히 나왔죠. 아, 예. 프라도 미술관 부탁 여기 프라도 미술관 탐방 부탁? 네, 꼭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미술 평가입니다. 그 전공이 아니라 뭐 그 건강하고 공부하면서 네. 미술사하고 저기 돼서 연결하셔서 그런데 저는 예. 그 미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오.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야,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 피카소의 메니나스라는 우리 아까 작품이고요. 주모님 네. 말씀하셨는데, 파블로, 저도, 파블로 피카소는, 네. 파블로 피카소 하는 게 발음이 역시, 네, 그래야 되는데 본토 우선 발음, 본토 발음. T하고 T를 좀 네. 세게 발음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톨레도라고 얘기 안 하고 톨레도. 네, 아. 톨레도라고 디귿으로 얘기하고요. 발음하는. 똘레랑스. P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파블로가 아니라 파블로. 네, 아. 파블로 피카소. 예, 여러분, 네. 파가 아니고 빠! 네. 피가 아니고 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스페인어도 매번 방송마다 한번 같이 네. 배워보죠. 뭐 했는데, 네. 네, 한번 이렇게 해서 4세기에 걸친 400년에 네. 걸친 미술의 개통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가들이 많네요, 미술에. 네, 스페인은? 그럼요. 스페인이 근데 되게 뭐 예술적인 나라. 그리고 가장 또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구겐하임이라 해서 바스크 지역 위에 있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뭐 세계 네, 최고의 맞아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예. 네. 또 이게 나왔네요. 리브 스탠리님이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에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해서 했는데 또, 네, 음식이.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 세계 모든 CNN이라든가 많은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세계 최고의 건강 식단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지중해 요리 같은 것들이 지중해 있는데 요리. 스페인 세 번째 여행은 저희가 스페인 음식과 음식문화? 그 식재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식과 식재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빠에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빠에야 옆에 있는 타파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했지만 T를 네. 세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네. 타파스. 따빠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타파스 그러지만 타파스 그러지만 여기는데 타파스라고 타파스. 타파스라고 그러면 발음합니다. 저것도 네. 빠에야인가 보다. 빠야. 빠에야가 아니라. 그 지금 아까 있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쌀 네, 요리는 맞아요. 빠에야고요. 네. 지금 저기에서 이제 여기 왼쪽 여기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그게. 여기는 요거는 전부 소세지. 따빠스인데요. 전부 요 종류가 이게 따빠스인데 그 따빠스와 이런 거는 원래는 그 이렇게 덮다 뚜껑을 덮다라고 네.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한 요리이기도 하지만 네. 우선은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5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5끼요? 5끼를 먹는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인데 5끼를 다 먹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점심을 굉장히 늦게 먹어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점심 식사가 늦으면서 오.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메리엔다라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보통 경우에 가장 저녁 식사하기 좋은 시간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스페인 사람은 10시? 저녁이요? 10시 반 이렇게 됩니다. 오. 그 스페인에서는 좋은 저녁 식당에 가보면 9시쯤에 가면은 손님이 없어요. 네. 10시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녁 식당들이 열 때 8시 반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10시, 11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잠을 언제 잠을 굉장히 적게 자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또 간식을 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구독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신기합니다. 네. 아모레가 아니지. 네. 아모르 스페인 구독하십시오. 네, 발음이 세네요. 따빠스. 네. 그러나 아무래도 모든 발음이나 이건 영어식 발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페인은 너무나 알려졌겠는데요.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에스파냐.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예, 게 좋네.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것이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 스페인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예? 어. 그게 뭐야, 스페인은 그러면? 영국식 발음인가요? 아니 저기 그 미국? 스페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식 미국- 발음이고요. 그래서, 예, 예. 그리고 본토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국 사람은 에스파냐.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 저희도 이제 에스파냐라고 얘기하는 오늘부터 에스파냐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에스파냐. 그리고 이제 그럼 암으로 에스파냐로 하셨어야죠.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아무래도 좀 저기를 할 때 아모르 에스파냐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어느 그래서 좀 나라인지. 타협하신 거지.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상업적인 마인드로 아모르 타협하신 거지. 예, 그래, 아모르 맞아요. 스페인. 달리의 마인드로. 달리의 마인드. 달리의 저희도 마인드. 인문시사 상업 아카데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파냐. 에스파냐.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셈님. 네. 그리고 옥수수. 이제 요리와 함께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음식이 우리의 인류의 문명과 이런 거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역사적이나 유럽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후추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콜럼부스가 스페인 땅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갔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죽기 3번의 항해를 하지만 죽기 전까지 이 아메리카를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이라고 콜럼버스가 생각했죠. 네. 후추 사지를 같은 겁니까? 후추를 향신료가 나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 네.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아메리카 대륙이랑 우리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을 했던 네. 거는 그 메디치가라는 이탈리아의 은행 재벌이 있었어요. 네. 그 메디치가의 은행 재벌이 스페인에 파견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네. 스페인의 메디치가의 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스페인 아.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모르던. 모르던 새로운 대륙이다. 그래서 땅이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군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아메리고에서 아메리카가 아메리카. 나온 건데요.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상식적으로 저기 아실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륙의 이름은 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O로 끝나면 남성 명사고요. 아. R로 끝나면 A로 끝나면 네. 여성 명사예요. 네. 그래서 모든 대륙의 이름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요. 네. 그래서 아. 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다 여자네요. 그리고 유럽이라고 근데 유럽 영어식 발음이고요. 라틴어는 에우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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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서 이제 A로 끝나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가져온 게 맨 처음에는 황금과 후추를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후추는 찾지 못했지만 황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 찾았죠. 네.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됐잖아요. 안타깝네요. 네. 엄밀히 따지면 찾은 거 뺏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발견했던 이거는 네. 찾은 게 있던 아니죠. 건데. 이제 그거는 원래 있었는데 전부, 우리는. 앵글로색슨이나 이걸 어. 발견했던 유럽 사람 입장에서 아메리카 그쵸. 대륙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벌써 1,000만 명 이상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희비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도 한번 다 찾아보겠는데요. 네. 우선은 더 금과 은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였던 감자, 옥수수, 고추, 코코아 이런 것들이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전파돼 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삶과 식생활이 다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식생활 이야기 이런 네. 것들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토마토, 코코아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러면 또 여기가 매운 음식을 먹는다며요, 선생님. 매운 음식. 네. 고추 같은 것도 우리랑 맞는다고. 원래 고추가 이제 멕시코와 그 중남미 쪽에가 원산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음식들이 고추가 되는데 아. 우리의 고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돼 있는데 이게 스페인 땅으로 들어왔고 스페인 오.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네. 포르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전진해 들어오면서 그 마카오,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에서 일본까지 들어왔고요. 일본에서 이제 그 1592년
임진왜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진을 통해서 이제 고추가 들어왔다는 그때 남방 얘기- 전달설 뭐 그런 건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예. 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세스페데스라는 스페인 신부님이 종군 신부님으로 네. 들어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한번 그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 내리님 안녕하세요. 겨울바다님. 스페인 인문학 강의도 인문학강의- 하시는군요. 예, 인문학 여행이죠. 인문학 여행이 될 네.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말이 많아서. 네, 돼 있는데 이게 스페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페인 그래요? 사람들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분들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네. 아니 1강까지는 하고 2강부터는 저희가 오프닝만 같이 하고 선생님께서 쭉 하셔도 네, 네. 되니까. 그리고 예. 이제 뭐 제 와이프나 아니면 네. 또 다른 네.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해도 네. 좋고요. 네. 네 번째 포인트는 네. 네. 스페인의 중심. 저희가 네.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라 해서요. 스페인은 네. 그 유럽의 그 서남단 쪽에 있는 반도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 주에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스페인의 중심이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의 광장인데요. 킬로미터 제로. 어. 0km 지점인데요. 한국 그 관광객이라든가 스페인을 가면 모든 사람은 마드리드 방문하면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신었던 신발과 함께 네.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정표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 네. 킬로미터 제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의 출발점, 모든 도로의 그건 이제 도로 원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래서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는데 있어요? 한국은 도시별로 있더라고요. 오. 지금 여기 스페인 도로 원표는 이 0km 지점은 스페인과 이베리아 반도 전체의 도로의 시작점. 저게 네. 이제 원표라는 말하고 그러게 되는데 시작점이죠. 시작점인데요. 여기 서울의 도로 원표, 도로 출발점이죠. 네. 서울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서울이 몇 킬로 남았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는 바로 저 도로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 도로 기준이구나. 원표. 네, 기준표죠. 몇 그걸 킬로 이제, 남았을 때 네, 그렇구나. 그걸 도로 원표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네 번째 우리 여행에서는 이렇게 스페인의 지정학적 여행 이렇게 돼가지고 스페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국기. 그다음에 네. 스페인이 언제 탄생했는지라고 되는데 스페인은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패권 국가로서 대서양과 신대륙 발견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네. 네. 최초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초까지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지금의 네. 미국이나 뭐 영국보다도 훨씬 더 큰 최강국이었었죠. 해가 지자는 나라는 영국의 트레이드 그게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 패권 국가라고 하면은 바다를 대상으로 개척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스페인, 그다음에 네. 포르투갈,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그다음이 이제 영국. 바톤을 받은 게 영국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이 이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더 깊이 10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유튜브에 빠져 딴 데 못 가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패권은 마지막에 갖는 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바다가 두 개 있고, 반도 국가이고, 동서 고조가 높아서 네. 굉장히 기후와 이런 것이 변화무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과 기후와 환경이 사람들의 패션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저도 여기 스페인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스페인 한국 관광객들이 스페인에 오시면 좀 쇼핑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장들을 가본데 저희가 이제 보죠. 한국에서는 저걸 자라라고 있잖아요. 자라. 근데 네.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사라. 네. 원래 스페인 원어 발음은요,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 스페인어에서는 Z와 S를 같이 발음을 하거든요. 같은 발음입니까? 같은 발음입니다. Z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가 아니라 네. 사라. 네, 사라. 사라. 되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불과 40년 전, 지금 네. 40년 주면 이 인디텍스라는 모기업이 있고요. 그 모기업 내에 사라, 막시모 두띠, 오쇼, 이런 것들이 푸앤베어, 이런 거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세계 최대 패션 그룹이에요. 오. 의류 그룹이에요. 예. 네, 그래서 H&M과 함께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돼 있는데 이 사라를 이루는 이 브랜드 여기는 패스트 패션이라 해갖고요. 네. 예. 그러니까 디자인은 최첨단이지만 예. 퀄리티는 좀 떨어져서 아. 그냥 되겠는데 옷을 좀 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저렴하지만 디자인은 앞섰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 패스트 패션을 창출해낸 게 이 스페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이유는 저희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옷을 5번 정도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카프리초소라고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변덕스럽거든요. 네. 옷들 그래서 그 반팔을 입었다가 밍크 코트까지도 입는 하루에 일교차가 가지고 너무 있는 심해서. 심해. 그래서 네. 패스트 패션이 발현됐는데요. 그래서 사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아, 그럼 사라와 함께 네. 우리에 맞는 패션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것도 되죠. 아, 그럼 개인적인 취향 차원이 아니고 기후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와 환경과 그 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네. 이런 것 때문에 반영돼 되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성이나 지하철 이렇게 보면 네. 그 이 자라 그러니까 네. 자라 많이 이렇게 자라는데 있죠. 사라 봉투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네. 거기에 본사는 스페인 북부의 갈리시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좀 활기차겠네요. 좀 활기차고 좀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활기차고 정열의 나라고. 아, 정열.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명하죠. 정열의 나라 그런데 그 이 정열이란 말에 활기찬 거에 되면 나중에 되는데 스페인을 솔이 솜브라 그래서 태양과 그림자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두개 같이 플라멩코라든가 투어라든가 네. 나중에 모든 패션 같은 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낮에나 이렇게 막 필을 받으면 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어. 저도 아마 이렇게 되는데 스페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네. 손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을 많이 써요. 결혼하시고 가신 거예요? 가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와서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와이프하고 아, 같이 그러셨구나. 갔습니다. 딱 마음이 맞으셔가지고. 네, 네. 네. 스페인어로.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말로도 얼굴로도 얘기하지만 손으로도 얘기한다고. 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손으로만 해요. 막시모 두띠? 손으로. 예, 막시모 두띠도 그 사라가 좀 대중적인 거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데요. 그 막시모 두띠는 굉장히 좀 권해드리는 브랜드예요. 좀 오. 퀄리티 있고 지금 같은 곳에 이제 코트 같은 거라든가 좋죠. 네. 오, 막시모 두띠 많이 아시네요. 모르는데. 네, 막시모 두띠가 자라보다는 조금 더 네. 좀 높은 더. 브랜드입니다. 오. 네, 그것도 같이 인디텍스 사라 그룹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포인트. 축구. 네, 오. 그 엘 클라시코. 네. 제가 그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그러니까 네. 다음이나 푸른 색깔 네이버 이렇게 보면 이 1년에 2번씩 열리거든요. 예. 이게 한 번은 마드리드에서 한 번은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열리는데 그 얼마나 한국에서 인기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이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이게 한국하고는 여기가 8시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여기 스페인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축구 경기를 하거든요. 네. 밤에 늦게 합니다. 밤에요? 그러더니 오. 한국 시간으로 따져보면 새벽 4시, 5시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시간에 많은 우리 팬들은 잠도 안 주무시고 아마 보고 출근도 있죠. 했는데 예. 돌고 계시던데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가 전부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축구 얘기인데요. 스페인 사람에게는 축구 이퀄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 스포츠 좋아해? 그거는 축구 좋아해? 그건 네, 어. 그렇죠. 농구 이런 건 안 다른 건 되십니까? 안 해요? 뭐 농구나 뭐 테니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게 그냥 운동. 그게 그냥 운동이야. 스페인에서는 아마도 스페인 이퀄 축구. 축구라고 그렇구나.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축구는 단순한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 스페인 우리가 얘기하고는 우리 지역 감정, 네. 지역적 대결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의 대명사로 나와 있는 건데요. 오. 여기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가 우리가 레알이란 말 하잖아요. 네. 레알 이게 레알이 진짜요? 그 스페인에서 진짜야 리얼리가 아니라요. 그 이 스페인어로는 레알이 로열 왕님이라는 아.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레알이 리얼리가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이게 아니래. 1902년에 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창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는 1920년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외에도 레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구단이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페인 국왕에게 이 구단에서 네. 회원제로 이건 다 돼 있기 때문에 레알 네.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8만 5천 명의 회원이 있어요. 오. 그 구장이 9만 8천 명이 들어가거든요. 별거 아니네요. 우리는 18만인데. 더글피는. 아, 그렇죠. 저희 네. 저희 8만 가지고 무슨 이거 예, 뭘 예. 로얄을 해요? 그럼 앞으로 무슨 로얄 써? 왜? 예. 그래서 레알, 그 레알 더글피. 레알이란 단어를 레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구단은 네. 1번 명예회원을 스페인 오. 국왕에게 헌사를 합니다. 아. 선물로 주고요. 그 대신에 그 스페인 국왕이 그 구단에게 레알이란 이름을 예. 헌사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말고도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닷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알이란 단어가 아, 그럼 축구 구단이 마음대로 레알 못 쓰는 거네요?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죠. 아. 왕이 스페인 국왕이 1번 명예회원인 데만 그걸 쓰죠. 그렇구나. 1번 명예회원. 네. 그래서 레알은 really가 아니고요. 네. 왕립의. 그러니까 왕립. 레알이라는 아, 뜻입니다. 왕립. 네. 그래서 레알. 네. 5개는 가입하셨네요, 그러면? 1번 회원으로? 저는 레알 마드리드 저기 회원이었었습니다. 오. 네, 아, 예. FC 근데 바르셀로나 아니고. FC 바르셀로나는 아닙니다. 나중에 지역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마드리드의 그 바르셀로나를 여행했던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네.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와가지고 그 레알 FC 바르셀로나의 메시 유니폼을 입고 네. 마드리드에 도착하잖아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여행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납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개념이 그래요. 없는 행동이네요, 그건요. 네. 모르고 한 거죠. 조심하십시오. FC 바르셀로나 옷 입고 마드리드에 마드리드 가면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 기억.